이거는 사실 뭐 비교가 안 되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처음에 당연히 이제 고기 드시더라고요. 체크를 약속을 부르는데 잘 안 오세요. 자기 잘 씹어먹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그래서 웬만한 깍두기나 고기, 뭐 사과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다 드셔도 됩니다. 그거 못 드실 거면 저는 그 치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개원 17년차 치과의사 이석은입니다. 환자분들 상담을 드리다 보면 이가 많이 없으시거나 있으시더라도 거의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필리나 임플란트 정도 아는데 최근에는 프라치를 비롯해서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많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틀리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비용적으로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환자분이 내시는 비용 면에서는 정말 최고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병원마다 다르고 제 생각에는 대략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가 아마 될 것 같고요. 보험 적용은 거의 전국이 동일하긴 하고 환자분들 내는 비용 기준으로 한 50만 원 정도 처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뭘 씹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김치나 깍두기, 고기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임플란트의 힘을 빌리지 않은 순수 틀니만으로 질긴 고기나 깍두기나 김치도 사실 좀 질겨서 틀니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니가 비용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한계점이 조금 명확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윗틀니 같은 경우는 한 10분 해드리고 나면 한 8, 9분 그 이상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적응해서 쓰시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혀도 있고 뼈도 잇몸뼈도 굉장히 얇아요. 거기에 근육들도 부착들이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움직이거나 하면서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틀니를 건드리기도 하고 건들지 않아도 워낙 뼈가 없기 때문에 자체가 유지가 힘든데 근육 부착 부위도 많아서 이게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힘들죠. 아래 틀니는. 재밌는 거는 저희가 학생 때 배우는 교과서에도 틀니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환자한테 잘 선별해야 되고 이런 내용까지 적힐 정도로 틀니는 기본적으로 한계점이 좀 명확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틀니가 아무래도 한계점이 좀 명확하기도 하고 전체 임플란트가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요즘 많이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프라치라는 치료법인데 프라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게 아니라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 치아를 복원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면 9개에서 많게는 10개, 11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이 또 관건인데 전체 임플란트 방식은 치아 하나에 임플란트를 하나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심어야 되는 위치에 뼈가 별로 없으면 거기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는 구조라면 프라치 같은 경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뼈 이식을 안 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소수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의사가 뼈 좋은 곳을 골라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좋은 곳을 골라서 거기에 굵고 튼튼한 임플란트를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심고 그리고 나서 한 덩어리 보철물을 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사실 뭐 비교가 안 되죠. 틀니 같은 경우는 고정시켜주는 구조물이 없죠. 위턱 같은 경우는 입 천장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아래턱은 거의 올려놓는 정도 수준인데 이건 임플란트가 4개에서 6개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중요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걸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질 자체도 아예 달라요. 틀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랑 비슷한 치아색 나는 잇몸색 나는 재료로 만든다면 프라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랑 같은 재료인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요. 지르코니아라는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강도가 엄청 좋아요. 거의 하얀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데 근데 이제 지르코니아가 깨지는 성질이 있어서 너무 딱딱한 오돌뼈나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고 웬만한 깍두기나 고기, 뭐 사과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다 드셔도 됩니다. 그거 못 드실 거면 저는 그 치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강도는 굉장히 좋은데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강도보다 더 센 강도가 오면 보통 다른 금속은 휘거나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제 깨지지 않는데 지르코니아는 깨집니다. 특히 깨지는 부위가 임플란트를 듬성듬성에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심는데 그 연결 부위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부위가 많이 깨지곤 하는데 실제로 이 깨지는 것 때문에 진행하는 게 바이트코어예요. 이 연결 부위가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바이트코어라는 티타늄 금속 바를 그냥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듬성듬성 있는 게 티타늄 바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랑 연결을 해주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결 부위에 힘이 집중되는 거를 거의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지르코니아는 근본이 도자기라 휘거나 변형되는 게 깨진다면, 티타늄은 근본이 금속이어서 강한 힘이나 뒤틀리는 힘이 왔을 때 약간의 휘면서 범퍼 역할을 좀 해줘서 깨지는 거나 지르코니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티타늄 바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깨져도 거의 상부에서 깨져요. 지르코니아 쪽이 깨지고, 그러면 수리할 때도 얘가 있으니까 그 위에 지르코니아만 새로 만들어서 붙이면 되니까 잘 안 깨지고 AS도 쉽고, 비유하자면 방파제 같은 역할이죠. 이 거센 교합력이라는 파도를 버티는 방파제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을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 쉽게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거의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비용적인 이유로 틀니를 선택을 하셨고, 아래는 임플란트 양쪽에 2개씩 4개를 심고 부분 틀니가 들어가기로 했고, 위에는 전체 틀니로 치료 계획을 처음에 잡아드렸습니다. 첫날은 위에 남은 치아들 다 뽑고, 아래도 이제 남은 치아들 뽑고, 양쪽에다가 임플란트 2개를 예쁘게 잘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틀리를 해드렸죠.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임시 의상 설명드리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도저히 틀니를 못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서 못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환자분이 다른 치료 방법이 없냐 말씀을 하셔서 프라치 치료를 권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새로 프라치를 진행을 하고, 아래는 마침 이제 심어놨던 임플란트가 거의 뼈랑 붙어서 힘을 줘도 되는 상황이라서 아래에 이제 프라치 고철을 먼저 올렸습니다. 위에 이렇게 수술이 잘 된 거고, 위에 임시틀리랑 아래 프라치를 이렇게 맞춰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금니 쪽에 없는 거는 보험 임플란트로 해서 양쪽에 심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처음부터 이제 프라치를 할 계획으로 임플란트를 심은 게 아니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좀 먼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더 심을까 고민을 했는데 환자분은 조금 빨리 식사를 원하고 하셔서 보철물을 길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바이트 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바이트 코어가 아니었으면 저는 앞쪽에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더 심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는 사실 비틀리는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바이트 코어 이용해서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도 3개월 기다린 다음에 틀니를 복제해서 프라치 보철물을 완성했습니다. 환자분 당연히 너무 좋아하셨고요.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좀 체크를 좀 하는 편이에요. 물리는 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바이트 코어가 들어가도 특정 부위에 많이 물리면 지르코니아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약속을 부르는데 잘 안 오세요. 자기 잘 씹어먹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그래서 내가 2주 뒤에 오셔야 할 테니까 한 달 뒤에 오겠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티타늄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가공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통 바이트 코어 진행하게 되면 100에서 150 정도 비싸지는데, 아까 환자분만 보더라도 임플란트 한 2개 더 심을 거 줄여드렸고, 바이트 코어 없이 지르코니아를 쓸 때 깨질 확률과 수리 비용 이런 것도 고민하면 결국 이거를 썼을 때 뭐가 더 이득이냐는, 저는 무조건 바이트 코어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틀니를 할지 말지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죠. 틀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응 잘하면 뭐 괜찮은 치료긴 하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하지 않는 틀니가 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는 프라치보다는 굉장히 저렴한데 웬간한 건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치료법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화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치과의사 이석은이었습니다.